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어제장 하락의 충격을 딛고 개인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장 초반부터 개인들이 사들이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 나타나고 있죠. 현재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은 태조 이방원 종목의 약세가 좀 눈에 띄고요. 또 대신에 자동차와 바이오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이상형 월드컵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저희와 함께 미인주 투표해 주시고요. 오늘 좀 새로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스트롱맨. 네, 강한 녀석들의 스트롱맨이죠. 유세백 전문가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상형 월드컵이 기다려온 남자 신기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8개 특징을 꼽아봤습니다. 어떻게 대진표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시죠. 제약바이오 종목들부터 모아봤습니다. 유럽 종양학회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에 두고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제법 있죠. 일단 매드팩토는 R&D 모멘텀으로 다시 솟구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레고캠바이오는 유럽 종양학회 참가 소식으로 이 훈풍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대결 승부의 결과는 잠시 후 1라운드에서 만나보시고요. 네, 2라운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 받고 있는 5G 관련주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비커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의 5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타고 있네요. 한편 통신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구조물을 판매하는 업체죠. 서진 시스템 3분기 최고 매출액 달성이 전망되면서 상승 흐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8강의 3라운드입니다. 우선은 SK그룹의 화학과 또 생명과학을 담당하는 SK케미칼이죠. 코로나 시국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 회사로 주가 크게 올리다가 고점 찍고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SK디스커버리가 SK케미칼의 주식을 공개 매수 추진을 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급등 중인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삼성전기, 요새는 테슬라를 타고서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숨죽여왔던 MLCC도 반등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자, 이제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펼칠 수 있을까요? 자, SK케미칼 대 삼성전기의 대결 3라운드를 기대해 주시죠. 네, 4라운드 자동차 부품주와 로봇주의 대결입니다. 넥센타이어,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 수출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발표에 이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 중이네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년부터 협동 로봇 생산 증가와 코로나로 지연돼 있던 해외 진출 재개로 본격적인 실적이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4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네, 8강의 1라운드 매드팩토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 종목들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암학회나 임상종합학회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유럽 종양학회죠.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빅 이벤트들을 앞에 두고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여기저기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신규 전문가님, 학회 모멘텀 맡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제 좀 담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학회 네. 모멘텀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좀 계속 좀 드렸는데 예.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동안에는 코로나에 완전히 묻혀가지고 완전히 묻혔죠. 네,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임상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은 네. 전혀 부각을 받지 못했죠. 사실 뭐 파이프는 임상에 뭐 성공을 했다거나 임상 기대감 하면 거의 무조건 상한가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게 제약바이오의 공식이었는데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부각이 안 돼 있고 있다가 올해 이제 초반부터 올해 한 4, 5월부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그때 4월 달에 항암학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됐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맞습니다. 다시 또 묻혀버렸어요. 묻히는 게 여러 번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맞아요. 임상 모멘텀 다시 또 묻혔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도 이제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잘 안 움직이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는 좀 임상가치 쪽으로 다시 눈을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렇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임상 또 뭐 학회 발표 모멘텀 이런 걸로 상당히 좀 잘 갔고 네. 네. 에클론도 요 근래 또 이제 올라가고 있죠. 임상 관련해 가지고 또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임상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임상 모멘텀과 제일 관련 있는 쪽은 이제 학회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학회에서 발표하는 네. 게 결국에는 임상 관련 이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가깝게는 지금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네오캠 바이오 오늘 뭐 이제 선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예. 이제 에이비온이라든가 NK맥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암학회 최장암 컨퍼런스가 있어요. 9월 달에. 예. 네. 이것도 이제 남아 있고 또 면역 항암학회도 11월 예. 달에 있고. 요것도 오, 굉장히 큰 굉장히, 이벤트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 3대 학회 중에 하나라고 예.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살짝만 11월 달 넘어가서 올해 살짝 넘기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와, JP모건 벌써 얘기가 또 나오네요. 예.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 이제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네. 이 학회 모멘텀들을 이제는 조금 주목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회 모멘텀을 타고서 제약바이오 다시 이렇게 쭉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이벤트들, 학회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큰 이벤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담아가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또 남겨주셨네요. 네, 유세벽 전문가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학회 모멘텀 타고 바이오주 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가야죠. 네.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쉬었어요. 그렇죠. 네, 많이 쉬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신약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초전이죠. JP 모건 벌써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벌써 앞서서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주요 그 종목들이 우리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셀트리온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HLB, 제넥신, ABL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굉장히 사노피랑 계약하면서 무섭게 치고 나갔었죠. 그렇죠. 제약 바이오 사실은 저는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저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네.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던가 이쪽은 눈여겨보고 있다. 그래서 조금 잠시 조정을 줄 때는 전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와 관련 모멘텀들 그 커져가고 있는 예. 그 RNA 치료제 시장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6.5조 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었는데 30년이 되면은 아무래도 30조 원이 넘어가는 5배. 네, 연평균 한 17% 이상 상승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고령화 사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인구 네. 관련해서 문제가 많죠. 고령화 그리고 인구 관련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빠질 수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네, 맞습니다. 예. 일본을 앞지른다는 지금 맞아요. 통계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면 그래야 지금 되는 시점이니까 네. 그쪽으로도 또 윤 정부에서도 네. 지금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학회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RNA 치료제 그러네요. 이쪽을 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다 같이 말씀을 해 주신 게 이 대형 학회, 초대형 이벤트들이 내년 초까지도 계속 이어지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눈여겨볼 수 있겠다는 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전체적인 관점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자, 첫 번째 대결입니다. 1라운드의 대결은요, 앞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이 매드팩토와 함께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좀 숨죽여 오다가 오늘장 주가를 그게 또 올리고 있는 두 종목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 있을까요? 저는 레오캠 바이오를 꼽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알겠습니다. 자, 유서백 전문가께서는 레고캠 바이오로 가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예, 저는 매드팩토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1라운드부터 분의 의견이 갈렸네요. 나뉘었습니다. 자, 그럼 유서백 전문가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님, 레고캠 바이오가 조금 더 낫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자극적인 놈입니다. 자극적인 놈이다. 그 이벤트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 보시면 잔잔합니다. 네. 잔잔하다가 치고 가는데 지금 뭐 차트를 딱 열어봤었을 네. 때 레고캠은 지금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근데 맞아요. 레고캠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하게 네. 줄 때 주고 죽을 때 확 죽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매운맛이군요. 다이나믹한. 네. 네. 근데 추세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칠 때는 확실하게 쳐주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매드팩토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매드팩토 뭐 최장암 관련해서 대장암 관련해서 임상 거기 결과 나오면은 무섭게 치겠죠. 한 뭐 10배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종목들이지만 제약바이오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한 표를 내곡캠으로 준 이유는 저는 다이나믹하다라는 네. 점에 게다가 한 표를 또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학회 참가 소식도 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당장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더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기술 이전 관련해서는 네. 국내 최다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기술력도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거기에 따라 저는 레고캠 바이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도 좀 알겠습니다. 잘 들어오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레고캠바이오 앞으로의 기대감 그리고 좀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에너지가 있는 종목 같은데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네. 자, 반대로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매드팩토로 골라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레오캠 바이오보다 네. 매드팩토가 좀 모멘텀 기간이 좀 더 길 것 같아요. 어떤 네, 점에서 어떤 그렇죠? 모멘텀이죠? 레오캠 바이오는 지금 종양학회하고 예. 9월 6일 날 종양학회랑 같은 날 열리는 게 이제 ADC 서밋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ADC 플랫폼 쪽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아마 그 중국 업체하고 그리고 중국 이외의 다른 글로벌 업체를 맡고 있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 기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거 학회가 끝나고 나면은 네. 모멘텀이 일단 빠질 것 같아요. 네. 학회 지금 다 됐죠. 지금 9월 2일이니까요. 9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9월 6일에서부터니까. 아. 근데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학회가 최장화 학회도 있지만 11월 달에 네. 이제 면역 강화 학회도 예. 거기에도 지금 참가를 네. 하거든요. 이거 굵직한데 뭐 쭉쭉 들어가네요. 네.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매드팩토와 관련돼 가지고 제일 제가 주목하는 거는 네. 그 고륙종 했던 애가 네. 지금 그 뉴스에 보면은 그 고륙종에 걸렸던 애가 예. 폐까지 전이가 되고 예. 그리고 뇌까지 전이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백소서팁을 예. 단독으로 사용을 했는데 네. 일단 뇌전이 부분에 MRI에서 하나도 없어졌고 완전 없어졌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데들도 지금 종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건과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4월달 아마켓 때 발표를 안 했어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발표를 좀 할 것 같아요. 사실 뭐 깊게 알고 있지도 않은 제가 들어도 지금 되게 놀랍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예.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제일 굉장한 것 같아요. 예. 특히 고륙종 쪽에는 제일 나은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면은 굉장히 좀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 같은 종목도 당장 큰 이벤트를 앞에 두고 있지만 매드팩토도 못지않다. 게다가 오히려 또 11월에 있는 학회까지 그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재료가 또 안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드팩토 대 레고캠바이오 각자의 팬층이 있을 텐데 일단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은 나뉘었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나왔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과연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역시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자, 레고캠 바이오로 많이들 가주셨습니다. 확실히 좀 매드팩토는 많이 쉬어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점도 반영된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레고캠 바이오를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매드팩토는 아쉽게 좀 떨어졌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매드팩토 관련해서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매드팩토는 일단 목표가를 저는 한 48,000원 정도 잡으면 뭐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어떨까요? 아직까지 학회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예, 저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매드팩토 4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면서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2라운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증의 종목으로 꼽고 있는 종목군 대표적으로 이 5G죠. 5G 종목들이 정말 투자 딜레이 소식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물길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비커스와 서진 시스템 바로 5G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삼성에서도 뭐 이온 5G 투자 확대 소식 전하고 있고 5G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소식 속에 이 기대감이 조금씩 붙고 있는 상황이죠. 유비커스 대 서진 시스템 이 5G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잘 갈까요? 저는 서진 시스템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은 서진 시스템이었고요. 네, 유수백 전문가님은요? 같습니다. 서진 네, 시스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 5G 관련된 종목들
워낙에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슨 차이인지 잘 그렇죠. 모르겠다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두 분 다 그런데 서진 시스템으로 가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규 전문가님, 그런데 서진 시스템 골라주시긴 했는데 예. 유비코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유비쿼스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유비쿼스를 약간 좀 테마성으로 봐요. 아, 그래요? 네, 좀 투기성이 좀 예전부터 좀 강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유비쿼스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10기가 인터넷이라든가 홈 네. 네트워크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일을 하고,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유선 방송 솔루션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5G하고 조금 거리가, 직접적인 네, 관계가 있네요. 있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억지로 붙인 그런 느낌이 좀 느낌이 있군요. 있고 또 이제 실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하. 네. 그래서 유비쿼스는 근데 이제 한번 이쪽 5G나 통신 장비 쪽에 메이가 붙으면 어쩌면 유비쿼스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지 않아요? 하지만 네. 조금 안정성을 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네. 실적 가시성이 좀 떨어진다 봐요. 네, 하긴 또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요동치는 가운데서 이렇게 좀 불확실한 종목으로 가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진 시스템을 골라주신 이유는 어떻게 볼까요? 서진 시스템은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성장성이 확실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번에 2분기 때 보면 이제 적자가 났지만 네. 그게 이제 상여금주고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물류란이 지금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납품이 계약이 돼 있는데 네. 납품을 못 해요. 어허. 못 실어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줄었는데 또 이제 한 번씩 실으려면 단가가 엄청나잖아요. 요즘에 네. 한 번 보내려면은 택배비가 너무 비싸서. 맞아요. 그럼 이거 네.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종목다 그게 쏙 지금 네. 완화가 되고 있고 네. 성장하고 있다는 건 뭘로 볼 수 있냐면 매출이 예. 매출이. 이번 2분기 때 네.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어요. 이 사상 최대 매출 이거 중요한 키워드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장사는 잘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일단 너무 물류비가 많이 들고 네. 이제 그 상해금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제 보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 이제 물류란이 조금 완화될 걸로 지금 다들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익이 갑자기 또 그 부분에서 느는 부분 네. 또 이제 하반기에 계속 보너스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니까 또 보너스 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들어올 걸 생각해서 이익이 어쨌든 급성장할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G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5G가 사실 이제는 갈 때 됐다라는 게 몇 차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잠깐 가다가 항상 그렇죠. 그 뒤로 또 내려옵니다. 네. 이번 5G 상승을 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는 5G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한번 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멀티플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주진 못할 거예요. 네. 배신을 많이 당했죠. 예, 단지 지금 상황은 확실히 이제 미국 쪽에 투자가 좀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상승이 좀 가능할 텐데 이제는 종목별로 잘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KMW 한 7, 8배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예, 거죠.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네.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G 관련된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도 서진 시스템 골라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유비코스보다는 좀 나은 종목인가요? 낫다 안 낫다라기보다는 네. 앞서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 벌써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테마성이지 않을까. 네. 유비쿼스가 네, 아니면- 유비쿼스 유비쿼스. 홀딩스가 이제 유비쿼스를 이제 네트워크 분야에 이렇게 가져오면서 했는데, 네. 근데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총도 작고 그리고 변동성도 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서진 시스템은 삼성전자 협력사입니다. 네. 이것도 삼성- 거대한 그러네요. 이름이 뒤에 버티고 있었네요. 네, 삼성전자라는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냐 아실 겁니다. 네. 그 버라이즌 향 그리고 DC 네트워크 향 그렇죠. 그러면서 5G가 한번 들썩들썩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정말 5G 저도 당해왔기 때문에 좀 눈물 맺히셨나요? 네. 근데 눈물이 맺혔다기보다는 네. 흘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물려봤기 때문에 말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지게 안 가네. 라고 해서 네. 5G, 오지 뭐 정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6G 간다? 5G가 안 되고서 어떻게 아니, 6G를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종목이 네. 서진 시스템과 유비커스여서 그렇지 만약에 HFR이나 어. RFHIC나 뭐 이런 종목이 있었다라면 바로 그 종목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HFR은 사실 뭐 5G 다 죽었을 때 혼자 갔던 종목 네. 아니에요? 나느냐 간다 하고 지금도 가고 있고 추세가 맞아요. 살아있고 네.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기관들이. 네,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런 종목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비커스 지금 같은 시장 대형주들이 오히려 못 가고
있고 중소형주들이 좀 변동성을 극심하게 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테마성으로 굉장히 칠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서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 파워가 결코 작진 않다. 단 5G로 엮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매출량의 한 20% 정도밖에 포함이 안 돼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반도체 장비라던가 아니면 등등등. 그리고 최근에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네. 공장에서 그렇죠. 풀가동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폭발 사고가 있었다. 예. 단발성 악재입니다. 근데 그거는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니 저도 저 베트남 공장 아까 저희가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공장 화재가 폭발 얘기가 나는데도 있는데 상승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네. 크게 주춤하지 않니까 이게 싶었어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예. 에코프로비엠에서 그때 그 밑에 공장에서 네. 화재가 맞아요.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0%대 거의 갑자기 네. 급락을 쳐버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버티다가 결국에 주가 회복했습니다. 아. 왜냐면은 보험도 잘 드러났었고. 그런 사례를 보고 이번에 네, 뭐 그리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단발성일지 정말 뭐 지속 가능한 그런 악재일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판단이 체킹을, 어렵네요. 예, 판단은 어려운데 그거는 투자자분들이 파악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비쿼스 대 서진 시스템의 대결이었습니다. 두 분 다 서진 시스템으로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골라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알아볼게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네요. 이렇게 네. 쉽게 결정이 났습니다. 역시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네. 서진 시스템 85% 정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그럼 유비쿼스 관련해서는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 그 차트를 잠시 네, 보고 잠시 싶은데 보시죠. 많이 내려와 많이 있어요. 내려왔어요. 목표가는 네. 2만 원까지만 타겟팅을 잡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저 2만 원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은 그 가격대가 좀 안 보이는데 27,000원인가요? 28,000원? 네, 저 위까지 갈 수 네. 있지 않을까. 뭐 저거는 뭐 차트 그려보면은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비쿼스 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3라운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올라온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죠. 자, 이 종목 SK디스커버리의 공개 매수 이야기 나오고 나서 오늘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에 맞붙는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테슬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으로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데다가 MLCC 관련된 기대감도 다시 끌어오르고 있죠. 주가도 이제 반짝 솟구칠 수 있을까요? 자, SK케미칼 대 삼성전기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삼성 나은 종목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종목으로 가셔야죠. 네. 그렇죠. 네, 삼성전기 일단 두 종목 가운데 네. 골라주셨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예, 삼성전기 골랐습니다. 이번에도 네. 두 분의 의견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세벽 유세백 전문가께 전문가님.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 좀 아쉽게 이제 밀려났는데 오늘 상승하는 거 SK케미칼 이거 잠깐 상승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잠깐 상승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솔직하게 모르겠고 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주주재고 가치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성 이슈임에는 분명한데 네.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것도 너무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지금. 물론 SK케미칼이라던가 아니면 삼성전기라던가 지금 굉장히 저가 매수를 그렇죠, 네. 해서 네. 한 1, 2년 들고 있으면 분명히 빨간불 보면서 기분 좋게 내 계좌를 채워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럼에도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 돌파를 네. 했었을 때 네. 얼마나 강한 상승세가 나올 것인가.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량을 터트려줘야 되는데 맞아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61선인가요? 그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위에서 주가가 만약에 종가를 형성하고 그런다라면은 네.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좀 네. 어려우니까 네. 매크로적으로 힘드니까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속성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저는 계속 봐야 되는 종목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삼성전기가 네, 삼성전기가 왜더 카메라 좋죠? 모듈 관련해서 그리고 그 기판 네. 관련해서도 투자를 벌써 했고 거기에서 이제 실적 올라오고 네. 그러면은 아무리 뭐 불황이다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삼성전기가 좀 더 좋은 뭐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LG노텍 네. 실컷 갔는데 삼성전기 계속 못 갔거든요. 맞아요. 삼성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갈 타이밍 됐습니까? 이제 갈 타이밍 가야 되는 네. 타이밍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안 가거든요. 네. 많이 눌리고 있는데. 자, 앞으로는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는 기대해봐도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전기로 가주실 상황이고 네, 신기수 전문가님도 삼성전기 골라주셨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SK케미칼보다는 조금 더 삼성전기가 안정적인가요? 예, 삼성전기에다가 다른 종목 갖다 붙이면은 네. 저는 그냥 삼성전기입니다. 그런가요? 그만큼 삼성전기 네. 애착을 갖고 계시다는 건가요? 예, 예. 네. 예, 삼성전기 좋은 점 좀 말씀해 주세요. 삼성전기는 일단 이 회사가 지금 그 제일 좋은 쪽은 기판 사업이 지금 제일 좋아요. 네. 기판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제일 나쁜 쪽은 IT 세트 쪽이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제일 네. 나빠요. 그렇죠. MLCC 안 좋았다가 네. 지금 이제 뉴스 오늘 차량 저 자동차 올라가잖아요. 네, 최근에 네. 그 이제 차량 생산란 그거 뭐 이제 반도체 공급 완화 뭐 이런 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차 많이 만들면 차량용 MLCC 또 많이 나가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회복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처음에는 네. 기판 사업을 하다가 네. 기판 사업이 이제 정체가 좀 되고 PCB 네. 좀 팔아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쪽을 들어가냐면 카메라 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하고 있으니까 네. 카메라 회사로 돼 있다가 그랬다가 MLC 쪽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기술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 확장성을 본다면은 뭐 이제 부품 회사들 중에서는 뭐 어쨌든 탑으로 좀 봐야 되고 답이다. 예, 삼성전자는 삼성전기가 없이는 사업하기 힘들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LG 이노텍은 애플을 기대감이죠. 네. 기대고 있고 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를 기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댈 그 친구가 참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네요. 애플은 잘 가고 삼성전자는 못 가고 안타깝네요. 이러니까 같이 못 가는 거죠. 지금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 같이 한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가기를 예. 고대하고요. 조만간에 갈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좋은데도 잘 못 가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맞이하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가긴 갈 거냐? 이거는 확실해. 언젠가는 확실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전기를 투자를 하시려면은 네. 단기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장기로 보시고 그 비중을 많이 실어서 제가 원래 반빵 몰빵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진단 뭐 하실 때도 항상 그런 예. 말씀해 주시는데. 삼성전기는 반빵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 정도로. 그리고 18만 원까지 보셔도 네. 꼭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한번 움직이기 얼마나 시작하면 좋으면 벌써 가격까지 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예.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음. 그 정도의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탄탄하게. 예. 투표가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네, 아니 두 분 다 사실 네. 굉장히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당장 갈 거냐? 모르겠다. 언젠가는 간다. 네, 그런데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가는 건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특히 신기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과 붙여봐도 일단 삼성전기로 간다라는 이런 확고한 말씀까지 믿음이, 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을까요? 자, 그 결과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 어떻습니까? 역시! 역시나, 네. 이야, 유서백 전문가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의 외침이 닿았습니다. 그러네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삼성전기 75%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고서요. 삼성전기가 만장일치로 사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SK케미칼 관해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SK케미칼이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움직여야지 같이 움직여요. 네. 이제 뭐 지분을 지금 6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뭐 이제 그 SK 어디에서 매수하더라 갑자기 그 종목 생각이 안 나죠? 아, 그러게요. 매수한 디스커버리. 예, 디스커버리가 지금 매수하는 거는 뭐 괜찮은 모멘텀으로 보이는데 요번에 그것 때문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13만 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워낙 이제 저평가는 맞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내려왔고. 예,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지금 많이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13만 원까지는 간다는 말씀 주시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넥센타이어. 오늘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좋죠. 현대와 기아차의 수출 호조 소식에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는 하루입니다. 넥센타이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이 하나 올라와 있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넥센타이어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결. 과연 어떤 종목이 승리를 하게 될지 지금부터 맞붙여 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또 유세벽 전문가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닌가요? 로봇. 네. 네. 너무 많이 말해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실 네. 거잖아요. 네, 탑픽이죠. 네. 그렇죠.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골라 주신 거고요. 네. 자, 신기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 두 분 케미가 잘 맞으시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많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런 고백을 네, 이렇게 하시고. 브로맨스가. 네. 자, 신기 전문가님보다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좋으시죠? 네. 왜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네. 말 잘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네. 이 주가를 맞섰을 때,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은 뭐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를 장악을 했다? 네. 라기보다는,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있어요. 현대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돈은 잘 벌고 네. 매출 규모도 크고 사이즈도 큽니다. 네. 근데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영국인 진들이 나와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만들었는데 이 기업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설명을 들어봐야 뭐 이해가 한번 되죠. 해주시죠.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르파라고 하는 2015년도 세계 재난 경연 대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뭐 나사라던가 뭐 들어보셨죠? 네. 당연하죠. 나사 모르는 사람 없죠. 아니면 MIT 네. 이런 세계 유수의 그리고 로봇 하면은 일본 네. 유럽 그렇죠, 빼놓을 맞아요. 수가 없죠. 네. 그런 유수의 기업들 가와사키라던가 뭐 예. 하나기라던가 뭐 등등등의 기업들을 싹 다 누르고 세계 1위를 했던 오. 기술력을 가진 그런 회사이고 예. 평창올림픽 때 이족보행 로봇이 막 움직였어요. 네. 그런데 그 이족보행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뭐 이렇게 그래요. 설명 들으니까 저도 가고 싶은데요,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지금이라도. 그래서 어쨌든 네. 이족보행을 이제 상용화시킨 로봇이 전 세계에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전 세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네. 전 세계 1위 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무조건 바로, 주가 쭉쭉 네. 가는 거죠. 네, 지금 정말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가 네. 26,000원 돌파, 28,000원 돌파 하더니 이제는 3만 원대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잘 저는 가네요. 충분히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술력으로 네. 증명을 했고 협동 로봇 네.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로봇을 섹터로 봐야 될 게 테마성으로 봐야 될 게 아니고 산업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다라면 그 중에 탑픽은 네. 전 현 시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자, 신규 전문가께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을 더 좋게 보는 이유 어떻게 될까요? 넥센타이어도 괜찮지 않아요, 지금? 맞아요. 흐름도 좋고요, 지금. 넥센타이어가 오늘 흐름이 좋은데 네. 사실 넥센타이어가 지금 그 실적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라가요. 자동차 네. 쪽에 지금 생산이 잘 된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 예. 타이어 업체한테도 기대감은 있는데.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이제 넥센타이어가 지금 타이어 관련주 중에서 제일 먼저 지금 오르잖아요. 네. 제일 반등이 크게 나오고 이유는 이제 싸서 그래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예. 약간 좀 투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이제 미래를 본다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좀 이제 베타가 크면은 네. 실적에 비해서 지금 멀티플이 커버리면 네. 이제 또 꺾일 여지도 있어서 네. 미래 성장성을 보면은 이제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도 괜찮고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중에서 내년부터 이제 실적 성장을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게 이제 기대가 되는데 네. 전 세계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이족 보행 로봇 세 번째로 만든 회사가 네. 이 회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공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장 이 로봇 돌아가는 자동화 공장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화면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이제 사람이 없어요 옆에 네. 사람이 네. 없고 막 기계가 혼자서 치치 용접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착착착 밀어내잖아요. 네, 터미네이터 같아요. 예, 그리고 사람이 하는 분야는 따로 있어요. 네. 거기는 로봇들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로봇들이 움직이는 데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요. 예, 예. 다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안 그래요. 네. 앞으로는 로봇하고 사람하고 같이 한 군데서 네.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로봇이 알아가지고 옆에서 어허. 착착착 해주고 도와주고 그 왜 우리 아이언맨 보면은 예, 그 저기 옆에 도와주듯이 네. 예, 그게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면은 예. 로봇의 센서도 좋아야 되고 사람이 움직이는데 걸리적거리지 않아야 되고 특히 그러네요. 다치면 안 되고 굉장한 기술력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아주 안 투입할 수는 없어요, 공장에. 네. 근데 사람으로 다 하게 되면 이제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다 자동화 가는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쪽이 협동 로봇이죠. 이 회사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은 기술력이랑 부품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네. 많이 이제 성장할 걸로 이제 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의 미인주로도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미인주요? 네. 저는 벌써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협동 로봇이 뭔지도 정확히 그려졌고, 자, 일단 두 분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골라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 오늘 뭐 화끈하시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압도적으로 갔습니다. 84% 득표했고요.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흐름 좋았던 넥센타이어 관해서는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지금 직전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라면은 저는 8,500원 단까지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타이어 관련해서 뭐 한국 타이어도 있고 금호 타이어도 있는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는 넥센 타이어가 잘합니다. 왜? 네. 저렴하게 잘 팔고 있으니까. 네, 가격 보시면은 타이어 교체하러 가시면 아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한국 그리고 금호가 잘하고 있고 그래서 넥센이 잘 갔으면 좋겠지만 네. 네, 저는 가격은 8,500원까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센타이어 8,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면서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제약바이오에서 골라봤습니다. 유럽 종양학회에 다가오는 큰 이벤트죠. 이 이벤트 참가 소식과 함께 주가도 끌어올리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고요. 자, 그리고 그에 맞붙는 종목은 5G 통신 장비주들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진 시스템이 유비쿼스를 누르고 올라왔는데요. 레고캠 바이오와 서진 시스템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결이 다른 이렇게 두 종목이 맞붙었는데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고민을 하시는군요. 조금 어렵죠. 네. 긍정적인 고민일지 부정적인 고민일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그냥 서진 시스템으로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냥 서진 시스템. 이거 저 들어보고 싶은데 잠시만 네.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께서는요. 네, 단기성으로는 네. 레고캠인데요. 네. 저도 서진 시스템 안정적인 투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역시 서진 시스템 한 종목으로 일치가 된 상황인데, 그러네요. 자, 신규 전문가님, 고민하셨던 이유가 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왜 결국 서진 시스템으로 가셨는지.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레고캠은 아무래도 이제 학회가 바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네, 모멘텀이 또 뭔가 꺼질 수도 사라지면 있다. 꺼질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학회 모멘텀 또 있겠지만 네네. 이제 꺼질 수가 있고 서진은 아무래도 실적을 좀 물고 있어서 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진은 지금 네. 사실은 예전에 그 주식시장에서 올라온 거는 삼성 그 전자 5G 그 케이스 네. 만든 것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쪽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까지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쪽이 성장성이 앞으로 아마 그쪽 증설도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새롭게 부각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쪽 사업성이 굉장합니다. 지금 사실 5G보다 어쩌면 그쪽이 예.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그쪽을 네.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일단 뭐 5G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른 모멘텀을 안고서 또 갈 수가 있다. 실적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세혁 전문가님도 서진 시스템 골라주셨거든요. 네. 아까 아무래도 실적과 성장성 뭐 이런 거 강조해 네, 주셨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 아주 네. 썩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실적은 못 올렸는데 네. 근데 유보율 같은 경우는 3,000%가 넘습니다. 네. 돈 많고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다.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시기인 지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5G 관련해서도 아까 매출 비중이 얼마 많이 되진 않지만 20% 네. 정도 되는데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도 저는 산업이 커질 것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굉장히 큰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가 옵니다. 네. 네, 중동 붐이 옵니다. 11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관련해서 5G 또 잘하면 삼성전자죠. 그러면은 거기에 또 따라서 테마성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네옴시티 거기 실적이 5G 네, 투자 들어간다라는 네.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5G가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네. 저는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주가는 모멘텀을 가장 네. 좋아합니다. 네. 물론 레고캠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레고캠은 단발성으로 저는 굉장히 칠 수 있다. 추세도 좋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실 분들은 레고캠이지만 저는 안정적으로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서진으로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얘기 뭐 마찬가지입니다. 레고캠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재료가 끝나고 나서는 약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으로 두 분 다 의견을 모아 주셨고요. 자, 과연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으로 가셨는지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투표는요. 와, 야, 50대 50이 나왔습니다. 약간 예상 왠데요? 유세백 전문가께서 굉장히 지금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네. 서진 시스템을 일단 결승으로 올려 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반이나 선택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유세백 전문가님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저는 지금 잠시 차트를 좀 예. 보도록 할게요. 네. 레고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우선 52,000원 자리를 잡아 드리고요. 예.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하회까지 네. 한 2, 3일 전까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즉 전고점이 한 61,000원까지도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5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면서 전고점인 61,000원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짚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2사경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올라온 종목 삼성전기죠. 자율주행 그리고 또 MLCC 관련된 기대감,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붙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 중에서도 막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들었습니다. 자, 이 삼성전기 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좀 나을까요? 삼성전기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끄덕끄덕 해주셨네요. 역시 신기 전문가님 네. 말씀해주신 그대로를 실천하십니다. 네. 자, 삼성전기 골라주셨고요. 그럼 유세백 전문가님은 과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좀 엇갈리는군요. 네, 두 자, 분의 대결이 또 이제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신기 전문가님, 삼성전기를 가야 된다라는 그 매력 어필 좀 해주세요. 삼성전기가 안 간다는 뜻은 네.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 증시와 맞닥뜨리는 삼성전기 이거 굉장히 스케일 커지는데요. 네, 증시를 득점내가 살립시다. 예. 그렇다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예. 네. 레인보우 로봇 성장성이나 네. 그렇죠. 사실 주가 탄력으로 보면은 그쪽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삼성전기가 꼭 가야 네. 된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기를 네. 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이 종목이 워낙에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그렇죠. 위상이 있는 종목이고 네. 거기에다가 충분히 뭐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다는 점 네. 확실한 성장에 대한 삼성전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님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골라주셨는데 장점 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까요? 삼성전기를 지금 이길 제쳐야 만한, 되거든요. 네. 삼성전기가 정말 좋죠. 그리고 네. 가격적인 측면 저는 지금 들어가서 손해 안 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네.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뭐 14만 5천 원만 돌파를 해주면 저는 네. 날아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날아가는 것보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면 이 친구는 날아가는 거 이상 뭐가 있을까요? 지금 로즈로 로봇은 갑니까? 뜨겁고 지금 단발성으로도 예. 지금 테슬라 로봇이 오죠. 이제 AI 데이 해가지고 네. 테슬라 봇이 오고 그리고 잼스가 출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8월달에 출시한다 그랬는데 연내에는 출시를 하겠죠. 네. 그리고 M&A 기대감 관련해서도 저는 레인보우도 한번 눈에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 M&A 네.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 주가는 정말 솟구치잖아요. 근데 M&A가 레인보우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해외 기업을 M&A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저는 탄력받을 수 있다. 뭐 현대차에서 다이내믹스 그 인수했듯이 버튼 다이내믹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로봇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기술력으로 입증하고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저가 매수의 매력이 있지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오른 거 고가 아닌가요? 매력이 있죠. 물론 고가에 물릴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릴 수가 있지만 네, 주가가 또 더 모르죠. 오를- 또 그만큼 모르죠. 강하다는 반증이고요. 네,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로봇 네. 다 좀 조정 많이 왔어요. 네. 근데 버티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 중에 좀 힘이 있어요. 네,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둘 다 사실 너무 좋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그게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과연?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역시 막빙이었는데 네. 로봇이 올 한해 참 핫하긴 핫하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4% 조금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챙겨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유세벽 전문가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럼 삼성전기 관해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세워야 할까요? 삼성전기요? 네. 일단 뭐 18만 원 잡고요. 네. 저는 내년도에 MLCC 업황이 좋아지면은 네. 저는 사실상 삼성전기에 대해서 사실상 30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끼리만 알고 있죠. 네. 자, 30만 원까지도.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18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시면서 네. 내년에 MLCC 업황 기대된다는 말씀까지도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결승전만 앞에 두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바로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5G 관련된 종목들이 솟구치면서 결국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대표주자 서진 시스템이고요. 자,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잠시 쉬어가는 국면 속에서 약간 기술력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승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서진 시스템 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5G 대 로봇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그럴 줄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의 선택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레인보우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겠습니다. 강하네요. 자, 두 분의 의견이 네. 역시 맞아 떨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네. 서진 유세백 시스템이죠. 전문가님께서는 서진 시스템, 네. 요거는 사실 로봇에 비해서는 5G가 조금 밀린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5G는 가야 됩니다. 네. 왜? 메타버스 되려면은, 그 자율주행 되려면, 뭐, 모든 산업이 되려면은 5G 돼야 되고, 뭐 기본이니까요. 네, 네. UAM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5G가 안 네. 되면은, 뭐, 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사고 됩니다.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G 가야 되고, 거기에서 서진 시스템, 삼성전자빨, 탄력받고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레인보우가 좋다라고 너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만한 기술력. 아니, 서진 네. 시스템도 네. 정말 저한테 좋은 기억이 있는 너무 좋은 네.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그때 물렸던 그 이후에 종목 또- 아닌가 봐요. 아, 그래도 좋은 재미를 봤다가 네. 물렸어요. 너무 자주 이렇게 공략을 아.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물릴 일이 없는 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낫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골라주신 유세백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네, 신기수 신기 전문가의 전문가님. 의견도. 아픈 추억은 또 없으시죠?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어디? 이두 종목에 관한- 5G예요? 저도 5G의 아픈 추억이 왜 없겠습니까? 모두가 있습니다. 5G는. 네.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하고 그리고 메타버스하고 자율주행은 시대의 대세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예전에 그 전기차 배터리도 가듯이 네. 가는 시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번에 그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보면 로봇주들이 그래도 횡보세 정도는 이어졌거든요. 네. 예, 그 얘기는 이제 아래를 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 예, 로봇주들은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예. 그렇다면은 가게 된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틀림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간 이후에도 빠질 때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내년도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정했고, 서진이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예, 서진 시스템즈도 이제 괜찮은데 서진 시스템즈가 더 괜찮아지려면은 네.
5G 모멘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탈피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전기차 모멘텀으로 편입이 돼야 됩니다. 5G 굴레에 그러네요. 너무 엮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서진 시스템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거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자, 두 분 전문가의 의견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일치가 됐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을까?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의견 어떻습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확실하게 챙겨가네요. 네. 자, 시청자분들도 84% 정말 많은 표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주셨습니다. 자, 만장일치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은서앵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5G 종목인 서진 시스템을 누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을 좀 알아봐야겠죠. 서진 시스템 관련해서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서진 시스템이요. 네. 일단 목표가는 19,500원 정도 한번 잡아봤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올라갔을 적에 시장 상황을 보면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1차적으로 19,500원까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그리고 오늘의 미인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해서는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굉장히 가격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상장 이후에 굉장히 시장의 관심을 싹 빨아들였었던 종목인데 네. 싹 빨아들였다? 아니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38,000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장성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저는 충분히 4만 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현재 횡보하는 구간에서 얼마나 잘 지지 받쳐주면서 치고 나갈지 34,000원 부근 뚫었을 때 또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오늘 우승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